네, 돈이 되는 방송 815 머니톡 2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1부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궁금하게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게. 네. 아니, 정말 궁금해요. 나 개인적으로도. 돈 버는 방법. 나도 좀 해보려고. 그죠? 우선은 이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받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기 전에 대표님께서 에스트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에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고 아, 저런 것들이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투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그 프로젝트를 골라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2년 전에 상생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한국 M&A 센터가 스타트업하고 이제 그 상장사나 창투사를 연결해 줄 때 또는 개인들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연결할 때 투자하면 리스크가 높잖아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스타트업을 투자할까 고민을 하다가 상생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했다가 잘못돼도 그 회사를 인수할 회사가 그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물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때 이 상장사가 보증을 서서 네. 잘못되면은 제가 상장사한테 팔릴게요. 미리 쓰는 거죠. 그 잘 되면 뭐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상장사는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투자자한테는 좋죠. 네. 왜냐하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M&A가 돼가지고 돈을 회수받을 수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시장에서 실제로 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이 이제 그대로 이어져서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ICO는 투자자가 ICO에 그냥 바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코인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상장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비상장 주식처럼. 황금성이 없는 거죠. 자, 상장이 돼도 요즘처럼 확 떨어져 버리면 그럼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러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어딘가에 맡겨놓자. 그리고 그 코인도 받아서 맡아놓자. 그 맡고 있다가 상장이 되고 그럼 황금성이 생겼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내가 투자하기로 한 가격보다 높으면 그때 코인을 사는 거죠. 예. 만약에 높지 않거나 상장이 안 되면 투자 안 하면 그만이고 네. 이거 돌려받는 거거든요. 투자금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희는 뭘로 믿냐. 이걸 맡겨야 되는데 예.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좀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공신력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돈을 받지 말고,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지 말고 보통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이더리움을 받지 말고 잔고 증명만 떼자. 그래서 일종의 잔고 증명을 띄면서 투자 의향만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더리움이 100이더가 있다. 요즘 같으면 뭐 1,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300만 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프로젝트에 1,300만 원을 투자할 거를 약속만 하는 거죠. 근데 약속해도 상장이 안 되거나 상장하고 가격 떨어지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잔고 증명이니까 네.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상장이 돼서 가격이 오른다. 그때는 사면 돼요. 그 코인을. 자기 돈, 그 잔고 증명에서 꺼내가지고. 네. 그럼 이제 머리 좋으신 분은 야, 그러면 돈 껐다가 잔고 증명하고 빼도 되겠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그러네요. 있죠. 처음엔 그걸 다 규제하고 저희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상장이 돼갖고 이게 아까 한 방이 통한 거죠. 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그분이 또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은. 그래서 초반에는 굳이 잔고 증명한 걸 갖고 있지 않아도 일단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다른 그럼 잔고 증명 없이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 M&A 센터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 ICO에 참여한다 했을 때 나 이거 상장하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할게. 이렇게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잔고 증명은 지금은 있어요. 잔고 증명이 지금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1,000만 원을 꼬아서 잔고 증명을 만들어야 된다. 네. 대표님 제가 꺼드릴게요. 꺼드릴 테니까 그걸로 잔고 증명하시고 저 갚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잔고 증명 방식으로 하는데 네. 다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잔고 증명만 하면은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개발하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 증명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거래소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래소들하고 저희가 워낙 까다롭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150개 검토를 했는데 지금 5개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도 에스크락 선정된 데는 우리가 상장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은 이제 이슈가 아니에요. 다만 상장에서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렇죠. 가치를 인정받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얼마 전에 여기 나왔던 그 홍보 마케팅 1위 회사인 함샤우트가 홍보 마케팅 해주고 네. 또 저희가 컨설팅 해주고 또 정말 이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어드바이저 분들이 이 회사를 도와주고 그래서 상장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투자자도 안전하게 투자하고 또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에스크락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상장시키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제 알파콘이라는 네. 아까 얘기했던. 네, 알파콘이라는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상장이 한 달 전에 됐고요. 한 달 전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알파콘이 아까 그런 모델이었어요. 이더리움 넣으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투자할 권리 드릴게요. 너희 어떻게 믿니? 그때는 잔고증명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몇몇 그래도 좀 이쪽을 좀 잘 아는 일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알파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원, 2원 정도가 그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까 6.5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럼 다섯 리스크 배 하나도 올랐네. 없이.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대신에 이제 일정 기간 락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이거를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비트소닉이라는 데 상장돼 있고 이제 조만간에 넥시빗이라는 데 상장할 거고 앞으로 계속 좋은 거래소에 계속 상장을 할 거거든요. 이제 국제 거래소도 그럼 계속 상장하면서 이게 또 계속 사용이 병원에서 되고 또 여러 뭐 헬스 클럽에서도 되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이분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일정 기간 락업 뭐 6개월이면 6개월 후부터는 그거를 행사하면은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성공 사례가 일단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분들이 아직은 현금화가 안 됐죠. 락업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코인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충분히 이분들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에스크락도 이제 어쨌든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된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법적인 좀 제재를 받나요?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뭐 상장사도 해봤고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금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법적 검토를 좀 깊게 아, 사전 검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크고 또 이쪽에서는 좀 유명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김현장. 네. 김현장.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검토를 저희가 받았어요. 아. 받았고 또 조금 이게 모델이 바뀌거나 업그레이드가 되면 계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 네. 근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의 철학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근데 그 상생 크라우드 펀딩 할 때도 2년 전에 선언을 했어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누가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피해자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을 접고 그냥 저는 사회봉사만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 공언을 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크락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오면 저는 다 털고 네.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 자체가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을 떴는데 본인이 본인 선택으로 가격이 오르면 사는 거고 안 오르면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가격이 떨어졌는데 샀어. 그래갖고 손해봤어. 저를 사회적 그 기업가로 만들기 위해서 야, 나 떨어졌는데 샀어. 그럼 그 사람이 바본 거죠. 그렇지. 구조 자체가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투자를 해도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확신하시는 데는 이제 근거가 네, 있을 건데 그렇죠. 아마 그 근거가 그 기업 뭐 150개에서 4개 선별했다 하는 네. 어떤 기준이 아마 까다로운 거에도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현재 그 암호화폐가 네. 어떻게 발행되어 있는지, 어디다 얼마에 팔았는지,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이죠. 만약에 중간에 어떤 에이전트를 끼고 뭐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주면서 팔았거나 또 아까 얘기하신 다단계를 통해서 팔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줬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불필요하게 많이 이 외부로 나간 또는 이 ICO 금액 즉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금액보다 더 낮게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아, 네, X.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한 사람들의 경험치를 많이 봅니다. 네. 결국은 사업이 성공해야 저는 코인도 계속 오래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경영진들이 얼마나 많은 또 그 분야에서 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있느냐. 갑자기 암호화폐 뜬다 그러니까 야 우리 돈 모아서 사업 좀 해볼까? 농장하다가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어. 근데 그런 프로젝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외하죠. 그래서 리버스 ICO라고 하는데 기존에 어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이 암호화폐라는 걸 도입시켜서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뭔가 사업을 해는 그러면 이제 이미 근거가 있는 거죠. 10년, 20년 해온 사업을 아 이거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이게 상당히 더 한 단계 올라가겠구나.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단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좀 검색이 되고 갑자기 어딘가에 나타나서 그렇죠.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네, 이런 거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검증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오래 해온 사업에 접목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해오면서 실제로 그게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실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봅니다. 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희는 중요한 게 상장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코인이고 그렇지. 사람들의 그쵸, 결과가 시각은 중요하니까. 예. 네,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취지를 갖고 모여서 해도 안 좋은 코인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상장해서 코인이 오르는 거는 몇 가지 요소가 있고 내리는 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이 그 수급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막 뿌렸거나 싸게 팔았거나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의 문제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영진이나 어드바이저들 이런 핵심 멤버들은 일정 기간 최소 1년 이상은 못 팔게끔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요. 주식하고 같네요. 상장할 때. 네. 대주주들을 그리고 놔두는 그러네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말로만 나 안 팔게요가 아니라 아예 못 팔게끔 계약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딱 짜져 있어야 돼요. 개발적으로. 아예 못 건드리게. 네. 그리고 이제 오르는 이 코인들을 보면 일단 실행력, 실제로 이제 사업이 돌아가야 되고 또 실제로 코인이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쓰여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니까 이 모인 자금을 정말 제대로 이 사업에 제대로 잘 써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홍보 마케팅. 아무리 좋은 코인도 홍보 마케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저희가 코인을 고를 때 함샤우트랑 같이 고르고 왜냐면 이건 좋지만 홍보 마케팅에서 별로 홍보 마케팅 효과가 많이 안 난다. 그러면 저희가 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이런 아이템 같으면 우리가 홍보 마케팅 맡으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함샤우트 측에서 의견을 주시면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가산점을 드리죠. 그렇군요.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릴 때도 뭐 돈키호테 같은 분 아이디어 뱅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런 사업적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더라? 그 이제 평소에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 한 25년 사업하면서 25년 동안 최소한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정말 골똘히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 1시간, 뭐 어쩔 땐 10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좀 생각하다 안 되면 아닌데.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골똘히 몇 시간을 생각하면 생각 안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뇌가 또 발전을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끔. 그래서 저는 이게 근육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머슬매니아의 막 근육 이런 사람들이나 막 날씬한 여성분들 보면 와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저러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몇 년 동안 힘들고 고생했고 아는데 아이디어는 팍 나오는 줄 알잖아요. 네. 아이디어도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몸 만든 것처럼 이 머리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네.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걸으면은 뭐 다리 근육 생긴다? 네.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것만을 위한 어떤 근육 운동을 하는 것처럼 트레이닝을 생각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쩔 때 하시면 좋냐면 평소에 바쁘니까 쉽지 않잖아요. 방해 요소도 많고 자기 전에 그럼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불면의 밤을 불편해만 당할 것 그렇지 같은데요. 않아요. 초반에 예. 오히려 어떤 문제를 갖고 생각하면요 바로 잠이 와서요. 바로 잠이 와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너무 빨리 잠이. 왜냐면 안 쓰던 머리를 쓰면요 이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왜 책 읽으면은 빨리 잠 오는 게
안 읽는 사람이 평소에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으면 잠이 빨리 와요.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책 많이 읽는 분들은 책 읽으면 잠이 안 와요. 재밌고 빠져드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생각을 딱 하고 누우면 빨리 잠이 온다. 평소에 머리 안 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딱 자고 일어나서 깨잖아요. 자명종이든 그냥 깨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도 아이디어가 처음엔 안 나와요. 처음에 근육 운동한다고 뭐 근육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그 숙달이 되면 처음에는 자기 전에 3분, 깨서 30분이에요. 깨서는 뭐 어쨌든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머리 안 쓰는 분들이 생각하면 빨리 잠들거든요. 불면증 환자들 굉장히 좋아요. 어려운 문제를 막 풀려고 생각을 하면 잠이 와요.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야, 이거는 못 풀어. 아, 이거는 네가 이런 문제를 웬일로 생각하고 있니? 됐어, 나 잘래. 딱 이 셔터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점점점 이게 시간이 3분이 5분, 5분이 10분이 돼요. 자기 전에. 그리고 이 뒷단에 그만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30분을 처음에 안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늘리더라도 자기 전, 자기 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전에 조금 일어나서 많이 하다 보면 이 앞단에 많아지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요 깨고 나서가 많이 와요. 뒷단에서. 근데 요 때는 막 고민하고 막 별별 생각을 하다가 딱 잠이 드는데 아침에 깨서 다시 그 생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뇌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를 25년 하다 보니 네, 그냥 풍차하고도 한판 붙어보자라는 네. 돈키호테 정신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야, 내가 풍차를 어떻게 이겨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야, 풍차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그걸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 다단계로 인한 아까 그 피해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유 대표께서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다단계 어떤 조직하고 손을 잡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좀 위험한 선택 아닐까요? 다단계와 손잡았다 그러니까 저도 막 뜨끔한데 조직 같은 느낌이네요. 그들이 손을 내밀었죠. 예, 그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를 알고 야 이게 사기 코인인데 스캠이라고 합니다. 네. 코인인데 당장 돈이 되니까 판다. 뭐 이런 분들은 다 안양에 가 계시거나 해외로 가셨거나 뭐 행방불명됐거나 이랬을 거예요. 요즘같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코인이 좋은 줄 알고 또 자기가 아는 분들한테 추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건 아니면은 코인은 좋은데 상장에서 어쨌든 그 판매 방식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된 분들이 꽤 많은 거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보니까 에스크락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없는 구조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게 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온라인으로 이걸 하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야, 무슨 코인 투자하는데 어떻게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지? 그 예전에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상생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니까 야, 스타트업 투자하는데 어떻게 손해 안 보고 잘못돼도 돈을 돌려받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스크락이 발전된 잠시 후에 우리 임 대표께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그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런 투자자를 너무 보호를 하려다 보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불신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전시회를 나갔는데 전시회에서 얘기를 하면 다 믿어요. 온라인으로 얘기하면 안 믿는데 온라인으로 얘기하면 야, 이상하다 그러는데 만나서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온라인으로 이걸 설득하는 게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마침 그런 다단계 쪽에서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이끌던 리더분들이 또 연결이 돼서 이분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이면 내 마음과 똑같다. 저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투자자들이 손실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 두 번째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지금 빙하기에 그냥 다 죽고 있거든요. 네. 이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좋은 투자자를 연결해서 성공시키자. 이 두 가지인데 이분들도 같은 철학인 거예요. 본인들이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코인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안 좋은 거죠. 또는 좋았지만
그 수급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보는 눈이 생겼고 또 조직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시죠.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거고 또 다단계라고 표현하지만 저희가 법적인 걸 준수하기 위해서 2단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2단계로 딱 제안을 하고 저희도 법적 검토를 받아서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뭐 수당을 주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이분들도 자기가 피해 주신 분들 다시 복구시켜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를 많이 받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분들로 하여금 성공했을 때 그러한 성공 보수를 투자자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다단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자기 전에 네. 30분, 저는 이제 1시간인데 깨고 나서 30분을 여러 번 한 결과 네. 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름 이 정리가 되면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아, 우리 대표 또 새로운 아이디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달은 이제 늦게 집에 가는 날이죠. 막 얘기를 하면 문제점만 얘기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아, 그래. 그럼 제가 또 메모해가지고 집에 가서 잘 때 야, 이게 이래서 안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되게 하지? 그래서 잠이 들고 또 아침에 생각해서 또 방법을 찾아서 야, 다 모여봐! 모여서 시원하겠네. 네. 아, 근데 제 직원들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저희 회사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회사에서 1년만 있으면 연봉이 2배씩 오를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할 정도로 저도 고맙죠. 예. 그래서 알아서 막 본인들이 고민하고 이제는 아이디어를 본인들이 막 내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무에서 무담보, 네. 무이자, 무리스크로 투자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사기성 같은 말인데. 네. 이것도 위험할 수 있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스크락이 발전이 된 거죠. 하루에 네. 1시간 이상씩 생각을 계속 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스크락이 좀 더 발전하고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무한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이게 손실을 보거나 잘못되면 다시 처음의 금액으로 돌아가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좋은데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투자했는데 손해보면 손해짓고 손해봤는데 다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무담보, 그 다음에 무이자, 그리고 사실상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이게 이제 참 용어 선택에 주의해야 되는 게 네. 대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죠. 대부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인으로 꿔줘요. 음, 꿔준다는 말도 사실 적합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용어는 엔젤 드롭. 엔젤 드롭. 에어드롭이 이제 코인 회사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막 뿌리는 네. 그냥 무료로 주는 또는 기존에 코인을 갖고 있는 홀더들한테 일정 부분을 주는 뭐 이런 걸 이제 에어드롭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엔젤 드롭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젤 드롭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설계한 코인을 꿔주는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코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콘이라는 이 투자 코인을 받으면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150개 중에 선발한 지금 5개.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5개 정도가 더 선발이 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발한 우수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코인을 드리는 거죠. 엔젤 드롭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까 이더리움으로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콘을 받으면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요. 저희하고는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럼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저희한테 받았잖아요. 코콘을. 네. 그럼 코콘을 받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 회사에 코인이 생겼겠죠. 자, 그리고 이 코인을 쫙 지켜봤더니 두 가지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네. 자, 오르면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받았던 코콘은 또 저희가 여기 기부하세요. 그럼 기부하면 돼요. 저희가 받으면 또 이게 대부라 그럴까봐 네, 기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엔젤 드롭을 받았는데 그게 10배가 됐어요. 270만 원은 벌어 가시고 30만 원은 기부하시고 요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는 모델이고요. 만약에 30만 원 투자했는데 3만 원이 됐어. 네. 10분의 1 토막 나가지고 그러면 그 3만 원 된 거 저희 그냥 주시고 그냥 털면 돼요? 네, 털면 돼요. 네, 그냥 뭐 저희가 27만 원 내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코인으로만 네, 코인 샀을 돌려주세요. 때
그 코인을 그냥 되돌려주는 걸로 맞아요. 그냥 거래 예, 끝, 예. 계산 끝. 저희가 이런 걸 특허 출원하고 금융 특허 모델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야, 그럼 너희가 어떻게 그 손실을 다 떠안니?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그런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죠. 그런 프로젝트들을 쭉 깔아놓고 여기에만 투자해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했는데 저희는 다 오를 거라고 보지만 반에 안에 떨어져도 네. 그 코인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코인이죠. 음. 저희는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봐서 그걸 저희한테 주시면 그게 저희는 가치예요. 당장은 빚을 못 보고 당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어떤 이유 때문이든 네.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회사를 엑셀러레이션을 해서 키워서 결국 그 코인 값이 3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무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무한 투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또 아니 상생 크라우드 펀딩 했었고 에스크락 했는데 세 번째 만들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는 또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90%만 보상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손해 봤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헷갈렸네. 아까 무한 투자하고 네. 무한 투자하고 이 에스크라. 엔젤 드롭하고는 별도인데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엔젤 드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잘 돼서 누구든 벌고서 이 원래 받은 거를 기부하고 싶지 그쵸. 손해 보고서 그냥 자기 잘못 투자한 코인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 사람들이 또 홍보나 마케팅을 하고 또 이 생태계를 잘 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몇천 명의 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헷갈렸던 그 무한 투자라는 방식은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 다시 투자금만큼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코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50만 원 됐어요. 그럼 이 50만 원 된 코인 저희한테 주고 다시 100만 원어치 다른 투자할 수 코인을? 있는 코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그럼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투자하니까 무한 투자죠. 손해 보면은 계속 돌려받고 근데 만약에 대박 나면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한 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가능한가요? 손해 네.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인가. 똑같아요. 그분들이 손해 본 코인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엄선해서 뽑은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더라도 저희는 그거 받으면 돼요. 나중에 오를 것이다. 나중에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그 가치가. 그리고 저희는 다시 투자하시라고 보상을 투자 코인으로 보상해 드리는 건데 네.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좀 잘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내부 직원들이 대표님 이거 너무 자원봉사도 아니고 너무 투자자가 너무 리스크가 없으니까 네. 대표님 2년 전에 사람들이 잘 안 믿었잖아요. 그래 에스크락도 지금 많이 안 믿어서 잔고 증명으로 하시는데 또 이거 무한 투자 얘기 나오면 또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90%만 보상해 주시죠.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되든 만 원 되든 손해 보면 90만 원 어치만 주시죠. 투자하게. 그러면은 보통 손절매도 10%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 고마워할 거고 그래야 믿을 거다. 그런데 또 우리 변호사님이 그게 좋겠어요. 왜냐면은 투자한 거를 다 보존해주면 이게 원금 보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법에. 유사수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해당되진 않는데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90%만 해도 사람들이 뭐 원래는 그냥 완전히 그냥 투자했다가 10분의 1 토막도 나고 네. 아예 그냥 상장 폐지되면은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90%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떠세요? 그건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저는 100% 하고 싶은데 투자자들의 정말 손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이 어떤 생태계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90% 보상으로 이번에 바꿔서 이제 런칭을 합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 코인이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한국 M&A에서 선별해서 추천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데나 했다간 저희 큰일 납니다. 저희 감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M&A가 스스로 추천하는 기업들에서는
사전 조사가 돼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것이다. 아. 열 몇 가지 보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네, 보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까다롭게 저희가 고르면 여기 투자해서 손해보는 건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 그런 개념이고요. 다행히 이런 취지를 굉장히 좋게 보신 그 거래소, 국내 뭐 굉장히 큰 거래소 대표님들이 그 거래소 내에 이제 그 저희들이 선정한 그런 그 ICO 프로젝트들이 상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입점 방식으로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뭐 여러 개 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는 효과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수십 개 중에 선정한 수십 대 1 경쟁률을 뚫는 프로젝트에다가 또 여러 유명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이 되고 또 저희가 이걸 잘 되게끔 함샤우트에서 홍보 마케팅 해주고 저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네. 뭐 엔젤 드롭으로 음. 그냥 거저 받아서 투자를 하셔도 돈을 버실 거고 머니톡이잖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무한 투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좀 지나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90만 원 받겠죠. 다시 90만 원 투자하죠. 이제 90만 원 상당의 이제 투자 토큰을 받는 거죠. 근데 또 지나 보니까 아니야. 81만 원 받겠죠. 10% 빼고 딱 했는데 또 아니야. 그럼 이제 한 72만 원 받겠죠. 네, 계속 무한적으로 무한 투자예요. 이것도 금액은 줄어들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과연 저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하나 터졌어. 뭐 막 하여간 10번 해가지고 뭐 50만 원으로 줄었는데 하나 터졌어. 그래갖고 10배 돼서 500만 원 되면 버는 거거든요. 이쪽은 또 이런 한 방이 또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암호화폐가 생각보다 이게 괜히 막 사기도 있고 뭐 투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안전한 방법도 있구나 라고 투자를 하고 또 실제로 돈을 버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꼭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정말 이게 성공하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걸 또 보람을 느끼고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약간 몽상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에어드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엔젤 드롭. 엔젤 드롭, 네. 엔젤 드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그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지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건 뭐 액수는 얼마나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1억 해주면 왜냐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금 저희가 4월부터 네. 봤는데 150개 중에 5개밖에 못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는 저희의 이름을 걸 뿐만이 아니라 잘못되면 책임을 질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투자금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들은 한꺼번에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큰 금액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간 그 적은 규모 뭐 5억, 10억 정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투자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려다 보니 사실 투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으로 지금 뭐 예상되는 거는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닐까.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네네. 정도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역할도 하겠죠. 본인들이 투자를 홍보도 하고. 실제로 자기 돈 들어갔어요. 내지 않고 네. 했지만 벌면 자기 돈이 되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이 생태계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거고 하지만 무한 투자는 뭐 금액에 크게 상관없이 뭐 좀 높은 금액을 해도 계속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금액 제한을 높게 두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참 많이 음. 들어보고 또 많이 배워보는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대표님께서는 이쪽 분야 말고 또 향후에 좀 다른 분야 쪽으로 아이디어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좀 집중력이 강해요. 네. 그래서 뭐를 한번 시작하면 네. 다른 거는 거의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좀 에스크락이 자리를 좀 잡아가고 네. 또 성공 모델이 나오고 또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한 무한 투자라든가 또 엔젤 드롭 그런 어떤 이 더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마음이 부자예요. 정말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들이 그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 없이 투자를 하고 또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요즘 사회적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회적 기업이 사실 어려워요. 수익을 내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뭔가 이 사회적 기업을 이 코인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저로 인해서 돈 버신 많은 분들이, 제가 희망하기에는 3년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정말 리스크 없이 한국의 매니지센터 따라서 뭐 에스크락 했더니 무한 투자했더니 돈을 벌었어. 그러면 버신 거에 일부를 기부하라. 기부는 아니고 네. 기부하라면 안 해요. 아, 기부는 아니고 또 투자를 해야지.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셔라. 아. 근데 이거는 예전에 지나온 것처럼 큰 대박이 나거나 한 방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은행 금리보다는 더 높은 어떤 수익을 만들어주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일에 그때는 이제 수익보다는 뭔가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한 네. 그런 쪽에 제가 25년 동안 써온 머리를 네. 그쪽으로 써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뭐 좀 더 재밌는 일이 또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석호 대표가 그 약간 그 돈키호테, 그러니까 네. 몽상가적인 자기 그 어떤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방식들을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그게 네, 이제 되게 장점인데,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는 뭐 진짜 몽상가다 뭐 이러면서 그 좀 비웃을 수도 있고, 네. 혹은 또 뭐 비난할 수도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 거 사실 우리가 나쁜 소리 들으면 기운 빠지잖아요. 신경 기운 쓰게 빠지고. 되죠. 저는 전혀 안 빠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뭐랄까 컨트롤, 신념? 네. 그 가치관? 이런. 긍정적인 네. 마인드를 이끌어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비웃지 않는다면 너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웃음을 받나 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냐? 저는 누군가가 저를 비웃고 저보고 야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거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를 25년간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도 야 중국에서 무슨 유학 갔다가 무슨 네가 사업을 해? 그럼 다 비웃었는데 유학생이 무슨 사업? 그때는 벤처 붐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또 한국 와서 테니스 라켓 만들어서 특허 내고 그거 갖고 처음에 할 때 야 네가 테니스만 잘 치지 네가 무슨 라켓 갖고 사업해? 국내 1위가 됐고 또 인터넷 사업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업 초기에는 비웃음을 받아요. 근데 과거를 좀 보면 비웃음을 좀 안 줄 법도 한데 새로운 것이 약간 지금도 그랬잖아요. 제가 성공 모델 그렇게 만들어 와도 지금 이제 무한투자 내년 초에 이제 출시하고 또 아까 엔젤 드롭하고 그러면은 야 그게 뭐 말이 되겠어. 쟤 이제 망했구나.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저는 시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고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또 좋은 진짜 그냥 이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이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웃음과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소를 받아야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저희가 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면 지나고 나서 그런 분들이 오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분들이 그 분들을 보면서 사실 사업하는 또 재미가 있어요. 아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가상화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좋은 그런 그 프로젝트를 골라서 잘만 투자하면 오히려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또 많이 알아보시고 발품 팔고 그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잘 고르신다면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인터넷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뒤로 굉장히 큰 인터넷 그 공룡들이 나온 것처럼 이제 그런 토양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좋은 코인을 발굴하고 또 그걸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 좋은 그런 경험이 되고 또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15 모니터 M&A 센터의 유석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좀 비슷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됐을 때 네.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투자로서의 2주 연속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음 주 출연자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상화폐로 세 달에 3억을 벌었다라는 책의 저자 빈현우 대표님인데요. 원래는 이제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셨던 분이신데요. 작년에 책을 출판한 후에 가상화폐 전문가로 많은 명성과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다단계 사기에 연루돼서 좀 곤욕도 치렀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인데 아마 히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을 만나서 다음 주에 또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이러저러한 그 피해와 또 이익을 그쵸. 본 분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돈이 되는 방송 팔로 모니터 그럼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